케이스는 제가 한 4년 전쯤 했던 케이스인데 도시 지역이 이제 구도심이 이제 재건축이랑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토지 건물이 저희 거래처가 매입이 됐었고 네. 근데 이제 PF 사업이 그때 되게 활발했었잖아요. 예. 기준금리 되게 낮을 때 네. 보통은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을 할 때 PF 법인이 바로 매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어떤 시설 법인이 싹 다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네. 시행사한테 그걸 넘기는 큰 단위 거래는 그렇게 예, 하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입이 되는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 거래처분은 거기서 그 건물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한 100억 정도로 보상가가 산정이 됐었어요. 아, 네. 예. 어차피 이거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100억인데 뭐 건물가가 얼마인지 토지가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매수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업 시행자 중 난 100억 네. 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파는 저희 고객 입장에서는 그 100억을 건물가 얼마, 토지가 얼마 받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100억만 지급하면은 됐는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은 자녀 거, 네. 토지는 엄마 거다 보니까 그 자금의 귀속이 엄마 자녀로 나눠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이게 엄마한테 그 돈이 100억이 많이 가게 되면은 네. 나중에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을 한 때 번 더 상속세가 세금 나오게 되고 증여를 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 네. 아시다시피 30억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50% 세율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2번 내야 되는데 세대 간 이게 옮겨가게 되면은 그래서 자녀분한테 돈이 많이 가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그런 있었어요. 방법이 있나? 네, 부가세법상 안분 규정을 준용하잖아요. 네. 재밌는 게 이거를 맘대로 조절하면 안 되니까 그 기준시가 범위 내 30% 범위 내에서 안분해야지 건물 99억 토지 1억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그것도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가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이게 22년에 개정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건물 토지를 일괄 매입을 한 사람이 그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토지 거래가액 안분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아무리 극단적으로 뭐 99억, 1억 그쵸. 한다 하더라도요. 네. 다 인정해준다. 그게 실지 거래가니까. 근데 이거는 매도 실지 거래가라는 게 저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매도자 매수자끼리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냐. 근데 이건 협의가 되는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매수하려는 법인은 그거를 100억이 아니라 110억이라도 어쨌든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고, 예,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조폭들이 알박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군데라도 수용 절차가 안 되면 다 빠가지고 아예 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일단은 100억으로 딜을 짓고 규정이 또 새로운 게 뭐였었냐면은 신설 규정이 철거 멸실 시 거래가액을 실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할지 뭐 이런 근거를 좀 찾다가 제 생각은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 99억 토지 1억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녀분한테 그 100억 중에 99억을 다 몰빵을 시켜버리고 어머님한테는 약간 의례상 1억 어머님 재산이 그 100억짜리 부동산 토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도 임야라던가 뭐 전답 뭐 국어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거의 한 200억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100억 받아봤자 어차피 50억 세금 뗄 건데 나중에. 근데 이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그 가치는 네. 땅값이잖아.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거의 9대1 수준 아닌가요? 땅이 고였을 것 같은데 원래 실제로 이거 기준시가 안분을 하든 어떻게 안분을 만약에 정가대로 안분을 했으면은 그게 거의 반대로 갔었어야 돼요. 그쵸. 건물은 감가상각이 조사 되잖아요. 100% 났었겠는데? 이거 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실제로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토지 근본주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에서 모든 이윤 같은 게 귀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건물이 좀 오래됐으면 그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심지어 그 건물이 용도 변경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럼 대수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건물의 감가상각 내역 연수를 늘리는 지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잖아요. 네. 철골 구조라든가 이런 아예 그냥 싹 다 뜯어고치는 용도가 아니면 양도세에서 취득가액 산입을 안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변경한 대수선은 욕조 같은 거 넣는 것도 다 소모품비로 들어가지가 않고 자본적 지출로 가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취득가로 그것마저도 한 리모델링이 한 7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마저 산입시켜가지고 또 다운시켰죠.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양도세를 줄여주면서 99억을 귀속시켜주고 어머님한테 1억을 해주고 대충 내가 나중에 미래 상속 증여세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교세 저 세금 몇십억 나왔을 텐데? 몇십억 이상이었죠. 이게 과세관청에서 당연히 전화가 왔을 거 아니야. 제가 받은 대답이 말은 안 되는데 잘했는데요? 이거였어요. 이거는 내가 좀 잘했다 싶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종결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어땠나요? 이거를 1라운드로 올렸었어야지.
마지막 이걸- 3라운드가 쫄깃쫄깃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약간 1라운드에 그런 감정적인 얘기를 조금 넣고 싶었는데 다음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그렇습니다. 3라운드 주제가 뭐라 그랬죠 형님? 이러한 뭔가 좀 신선한 발상, 법적 신선한 허점 해가지고 발상의 전환으로. 생성형 이제 에이전트 AI 오, 에이전트처럼 그렇죠. 예, 예. 제가 또 챗 용PT를 한번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이라 예, 예.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형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족은 특수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환이라던가 뭐 특수. 제가 이제 증여행위를 양도를 꺾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양도는 예.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행위가 있으면 네. 세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이 하는데 네, 교환을 많이 합니다. 사실 네. 교환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절세 규모는 물론 형님이 압도적이지만 규모가 중요한 건 생성형 아니니까. 절세에서는 약간 이거 재밌는 벌써 불안한데. 네. 네. 할머니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했었어요. 네, 선정부에서 네. 이런 분들은 영상 보신 분들 이 니즈가 많을 겁니다. 네, 예. 아니 뭐 할머니 부모님이든 할머니 아파트 이런 거 갖고 싶은 니즈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근데 손자한테 증여하고 싶었는데 네. 증여하면 세금이 3억 2천쯤 나오더라고요. 아 대습까지 네, 합치니까. 왜냐면 세대 할증 30% 붙고 뭐 네. 이것저것 치트세까지 고려하면 네, 손자가 좀 이제 취직을 잘해서 좋은데 잘 갔는데 네, 20대 후반이어서 네. 돈도 없고 어리니까. 예. 증여세 내면 되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는 또 받은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네. 재산가액의 30%가 세금으로 높기 때문에 네, 고민이 돼서 아버지가 찾아왔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양도를 꺾는 거 잘하니까 예, 내가 예. 할머니가 1세대 1주택자야. 오? 양도만 되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금은 줄어. 네. 취득세만 3천만 원 내면 끝나는. 네, 예, 제도인데. 예. 근데 가족간 매매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내 아들 자기 손자가 취업 잘했고 돈 잘 버는데 이거 네. 취직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아, 소득 증명이 쉽지 안 않겠네요. 되잖아. 예, 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예. 아무리 싸게 사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네. 교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교환할 거 하여도 교환할 부동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손자녀가. 이제 고객님 이렇게 브리핑을 다 했죠. 네. 증여세 얼마나 하고 양도는 저 시뮬레이션 잘하잖아요. 예, 예. 게임마다 싹 모니터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싹 다 했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다 좋은데 양도를 꺾고 싶은데 네. 매매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네. 교환이 좋은 것 같은데 교환 의미가 없죠. 교환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잖아요. 20대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교환할 게 없으면 네. 만들면 되죠. 설마 했는데 맞네요. 네. 그 아버지 본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2억짜리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버님이. 네. 거래 당사가 다릅니다. 네. 그 선 증여하게 만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증여한 건 세금 얼마 안 나오잖아. 그렇죠. 30% 붙지도 않고. 네, 예. 그때 세금 2천인가 3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이랑 할머니 10억짜리 교환. 네. 오. 비과세권 다 만들어가지고 가액 차이 있는 증여세 거는 나오거든요. 네. 또 가액 차이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데 네. 또 현행세법상 다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3억 30% 빼주거든요. 그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너무 예. 딥해지면 적이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나온 증여세가 한 3천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다 해서 제 기억에 모든 합계 세금이 1억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손자분이 내시는 증여세 포함 할머님이 내시는 나오는, 거랑 손자분 내시는 교환을 취득세. 하게 되면 세금이 네. 세 가지가 나와요. 예. 증여, 양도, 취득세. 그쵸. 예. 근데 예. 양도는 안 나왔고 예,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니까. 예. 증여세 조금 나오고 취득세가 양쪽 다 해서 1억이 안 됐었어요. 네. 그 처음 받았던 오피스텔 증여까지 네. 포함해서요. 네. 예. 그냥 아,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 네. 3억 있죠. 예. 예. 근데 다 해서 세금이 7, 8천인가 나왔던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리고 100%다 손자가 내는 것도 아니야. 네, 할머니가 낼 세금도 있어. 예. 예. 아,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세는 양쪽이 각각 내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미래 재산을 덜어내는 것도 그런 되네요. 것도 있죠. 아까 네, 형님이랑 비슷한 논리일 수 그쵸, 있는 규모는 그쵸. 좀 적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만족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업무 사용했고 이것도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 법리 논리 설명해가지고 하니까 네. 가생안청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제가 3연승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젖잘싸가 될 것인지 한번 이거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제가 이겼네요. 아, 다행이다. 마음에 참 세법이라는 건 사실 대결로 하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저희가 말씀드린 사례라는 건 가끔씩 세법은 수학 공식처럼 A 더하기 B는 C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승패는 좀 재미로 제가 졌지만 재미니까 제가 이긴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하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세법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한 줄 알았는데 실제 경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에서 뭔가 이렇게 절세에 대한
규모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이트를 갖게 되신다면 맞습니다.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세금을 생각보다 되게 다른 방법으로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사실 저희의 탐구하려는 자세와 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영상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예. 이 형님은 서법에 안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김용곤 세무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 너무 좀 재밌습니다. 이거 약간 와주셨으면 정기화 하시죠. 여러 너무- 가지 사례들 스터디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저도 공부도 되고 과거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다시 좀 반성하게 되는, 반성이 아니라 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약간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오늘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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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